더 들죠. 아니, 의뢰라고 못 박지도 않고 의뢰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는 정도도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은 이거 너무 위험하다, 이거 너무 북한을 자극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건이 났을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 머릿속에는 북한, 김정일 이거 너무 자극한다든지 하면은 이거 변할릴 텐데 한 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제가 택시를 타니까 택시 운전사가 해병대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 시키지도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꾸 요새 뭐 의뢰가 어떻고 뭐 금속 필요가 어떻고 하는데 그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니냐.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갔다가 얻어맞았는데 그러면은 권투 선수가 상대방 권투 선수한테 얻어맞았지 심판한테 얻어맞았겠느냐, 보경군한테 얻어맞았겠느냐,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중에 어떤 기자보다도 어떤 정치인보다도 그 사람 말이 아주 제일 정확하더라고요. 링에 비교를 했는데 그야말로 NLL이라는 그 해역이 남북한이 수시로 싸우는 링입니다. 링. 이미 3회전을 했어요. 1999년 6월 15일에 제1연평해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때는 이겼어요. 저쪽 배가 한 3척 정도 깔아앉았습니다. 1회전. 2회전은 2002년 6월 29일. 그때는 우리가 졌어요. 한 번 맞았습니다. 또 작년 겨울에 또 우리가 한 번 쏴가지고 이겼어요. 3회전을 했어요. 이번에 이게 4회전입니다. 4회전을. 그러니까 링 맞죠? 남북한 간에 수시로 티격태격하는 링에서 배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가라앉았으면 처음부터 이건 북한 소행이라고 봐야지. 또 그렇게 생각해놓고 대통령이 그 방향으로 국민의 여론을 이끌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답답한 군대가 그래도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거짓말 할 수는 없고 국회에서 위증은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도 제동을 걸 정도 같으면은 이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얼마나 김정일을 의식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이 문제가 크다 이겁니다. 문제가 크다. 이렇게 김정일을 의식을 하고 김정일 두려워하고 하면은 제대로 이게 응징을 하겠느냐. 지금은 말이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은 응징을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 관점은 이게 국제 조사까지 해가면서 완벽하게 밝혀질 때까지는 예단을 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다립시다, 신중하게 합시다 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이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하냐. 그러면 언제까지 가야 이게 확정이 되느냐. 아마 의뢰 파편을 우리 군이 발견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의뢰 파편을 분석을 해보면은 한국 해군에서는 의뢰는 아니다 하는 판단은 이미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한테 이걸 딱 보여주면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북한 거라는 걸 한번 증명해봐라. 그 의뢰가 북한 파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아마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바라는 확정이냐 아니냐, 북한까지도 입을 뻥긋하지 못할 정도의 증거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느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죠. 북한은 지금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안기부가 자작했다고 하고 6.25도 우리가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놈들인데, 그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확정을 어떻게 찾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김정일로부터 자백을 받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100% 확정을 찾는 게 어렵고 그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 이명박 대통령 퇴임한 이후에 발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때까지는 아무도 안 합니까? 대통령은 그러면 확실하지 않으면 행동을 안 하게 돼 있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확실하지 않으면 행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6.25 때
남침을 했어요. 그때 북한이 뭐라고 발표했냐. 이승만 괴뢰 정부가 공화국을 침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트루만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기다려보세요. 김일성이가 이런 주장을 하니까 우리가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북한 남침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미군 파병을 하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합시다. 이명박 대통령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루만 대통령은 딱 보자마자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북한이 남침한 거다. 당장 보내라 해서 우리가 산 거 아닙니까? 그러면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부대가 국군 복장을 입고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서 왔다가 다행히 그 담벼락 앞에서 우리 용감한 경찰관이 저지를 해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서울시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때도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국군 복장을 했으니까 저거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 다음에 진압을 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1983년 9월 1일 새벽에 269명을 태운 대한항공기 0037 편이 앵커리지를 출발해가지고 사할린 상공을 지나다가 소련 요격기에 의해서 격추가 돼서 다 죽었습니다. 269명. 근데 최초에는 비행기가 실종된 걸로만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오전에 그 비행기가 소련에 강제 착륙당했다더라 하는 발표가 나왔어요. 이게 오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포공항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이 막 만세를 부르고 아, 잘됐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아주 불투명한 상태였어요. 그때 레이건 대통령은 자기 목장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목장에 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보고받은 레이건 대통령의 첫 마디가 뭐냐? 그 소련 사람들이 민간 여객기인 줄 알면서도 쏜 거 아니냐?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신경질을 확 냈어요. 그래서 미국이 당장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힐츠 국무장관이 나와서 소련이 민간 항공기임을 알고도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269명을 죽였으니까 우리가 국제적으로 반드시 이 소련을 제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선수를 쳤습니다. 바로 그날 했어요. 아주 불투명한 상태에서 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말이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래서 소련이 아주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에서는 물론 미국 사람이 한 60명 죽었어요. 그 중에는 하원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은 바로 직감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밀고 나가니까 소련이 아주 나중에 곤혹스럽게 되고, 그래서 소련 내부에서도 왜 군인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격추를 시켜야 되냐 해가지고 그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해서 소련이 망하는 게 바로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도 레이건 대통령이 첫 직감으로서 정책을 옮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83년 10월 9일 날 미얀마를 방문을 하던 전두환 대통령이 아웅산이라는 그 독립영웅의 묘소에 참배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북한 공작원이 그 지붕에 설치한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17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이게 누가 저질렀는지도 모르죠. 범한 사람들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레이빈 대통령이 부랴부랴 전두환 대통령 숙소를 찾아와가지고 이게 죄송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북한 소행이 들고다. 이 한 거 보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대구 문화원 앞에서 터뜨린 그 폭탄하고 비슷한 거 보니까 이거 틀림없이 북한 소행이다. 이 방향으로 수사를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